주택가 원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배추값이 폭락한 가운데 절임 배추로 가공한 뒤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농가는 가격 폭락에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K리그 2부 챔피언에 올라 다음 달 초 열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통마을 한 고택에서 집들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흥겨운 집들이 현장과 집주인이 된 부부의 이야기, 문학의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넉넉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는 초겨울에 맞춰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보시면 3도, 봉화는 영하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와 겨울 외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강풍주의보는 해제되었는데요. 봉화와 영양, 청송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문경과 영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메마른 날씨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칠곡 주택가에 있는 한 원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철제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쓰러질 듯 기울었고 온갖 파편들로 복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석저급의 한 원룸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가스가 폭발한 것은 어제 오후 6시쯤. 이 사고로 이곳에 살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 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지진 났는 줄 알아가지고 나왔는데 지진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스 폭발 같아가지고 119에 전화해서. 가스 폭발의 충격으로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이곳까지 냉장고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유리창, 냉장고, 오만 거 다 날아왔다고. 저 집 앞에 한번 가봐요. 엉망진창이라. 경찰은 폭발 사고가 난 방에 도시가스 고무관이 절단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그게 지금 죽었기 때문에 가스 배관에 호수가 잘려 있기 때문에 룸메 한 사람을 지금 그 공사 일하는 사람을 불러놨는데.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시 송구 신매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에 있던 45살 남성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한 대도 열 손상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차량 주변에서 부탄 가스통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교육청 대강당에서 2014학년도 이후 대입의 방향과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 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3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대입 전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4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구미에서 열립니다. 구미시는 어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내년 회의를 구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3개국 지방정부와 관계자가 참여해서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3개국에서 돌아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시책과 동북아시아의 상호 발전 등의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마련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인데도 불구하고 배추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절임 배추로 가공을 한 뒤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 농가들은 가격 폭락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00m의 친환경 배추단지에 자리 잡은 작업장. 속이 꽉 찬 배추를 잘라 숨을 죽인 뒤 소금물에 24시간 절여 깨끗이 씻어냅니다. 절인 배추는 포장을 한 뒤 20kg 한 상자에 35,000원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배달합니다. 3년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올해 배추값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폭락해 비싸다는 말을 들을 법도 하지만 예약 열흘 만에 주문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소비자분께서 저희를 신뢰하시고 금년처럼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도 여전히 믿고 이용을 해주시고 배추값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이웃마을에서도 추가로 절임 배추 작업장을 차렸습니다. 가격이 하락되니까 소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1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주민의 소득이 많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농작물도 부가가치를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쌓으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 인상된 3조 3,700여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학비 지원은 올해보다 610억 원 늘어난 1,634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수용시설 확충도 144억 원 늘어난 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비 지원은 올해보다 169억 원 줄어든 496억 원만 반영했고 올해보다 외국어 교육 지원비는 102억 원, 급식 환경 개선비 161억 원, 교육시설 개선비도 166억 원이 줄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세수 부족 심화로 교부금이 줄면서 인건비 증가분과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으로 가용 예산이 줄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대폭 축소해 학교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체능 중점 학교를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정이나 제2외국어 등 소수자 선택 과목은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소규모 농어촌 학교를 위해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 역량 연수 강화와 학습 부진 학생 책임 지도 체제 구축은 물론 교육 과정 개선비로 4년간 한 학교에 평균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상주 상무가 올해 처음 도입된 K리그 2부 챌린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상주는 다음 달 초 1, 2부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하면 1부 리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부 리그제 출범 첫 해 2부 챌린지 초대 챔피언은 상주 상무가 차지했습니다. 상주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11연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제대하는 21명의 선수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부상이라고 제가 뭐 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좀 많이 믿고 따라준 거에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는 16일 홈 경기에서 우승컵 시상이 있지만 상주 상무는 이미 일부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주는 일부 12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1, 2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최하위 두 팀은 2부로 자동 강등됩니다. 선수 포지션별로 한 명씩 우리가 스카웃을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해 승강 플레이오프에 꼭 우리가 클래식에 올라가게끔. 플레이오프는 다음 달 4일과 7일 두 차례 홈앤 어웨이 원정 다득점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상주 상무는 선수들이 포상 휴가에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플레이오프 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클래식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일단 1차 목표 우승은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력 분석한 거, 그다음에 우리 팀의 어떤 이런 문제를 세 경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부 조작과 강제강 등의 아픔을 딛고 승강제 원년 사상 첫 승격팀으로 1부 리그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인 햇살론에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부 정책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많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정부의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록을 삭제해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으로부터 전산 작업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울릉도 주민들을 고용해서 울릉 명이나무를 대량으로 불법 채취하고 뿌리채 육지로 반출한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울릉군 성희봉 일대에서 명이나물 13만 뿌리를 채취하고 강원도에 있는 자기 농장으로 불법 반출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역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 후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낙엽을 밟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권윤수 기자가 가족과 거닐면 좋은 단풍길 소개합니다. 이제 단풍철 되면 대구 시민들이 이제 그 단풍으로 유명한 그 전라도 내장산으로 걸로 가잖아요. 가는데 먼 시간 가가지고 가보면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파 때문에 옳게 구경도 못하고 차 돌려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대구에도 뭐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내장산 안 가고도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보통 이제 가로수로 가면 전부 인도에 한 줄 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인도에 심고 또 뒷줄에 한 줄 더 심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볼륨을 높이기 때문에 한결 단풍이 이제 풍성해 보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천덕꾸러기 된 게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 어릴 때 이 낙엽을 주워가지고 책갈피 속에 이어가지고 선물도 하고 이랬잖아요. 대왕참나무 그것도 이제 봄에는 실록이 좋고 여름에는 그늘이 좋고 가을에는 지금 단풍이 파랗게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느티나무가 보면은 단풍이 안 좋을 것 같아도 보면 어떤 거는 노란 색깔, 어떤 색깔은 빨간 색깔 이것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20여 년 전부터 녹색 대구를 표방하며 도심 곳곳에 그리고 시 외곽지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덕분에 봄,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대구에는 추억의 가을길이라는 이름으로 26곳의 단풍길이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낙엽을 쓸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가꾸면은 시와 시민이 더불어가지고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대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통마을인 한계마을 월곡고택에 집들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흥겨운 집들이 현장과 새로 집주인이 된 부부의 이야기, 오늘 문화계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유서 깊은 한계마을 월곡고택에 집들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새로 집주인이 된 종국 씨는 태평소에 흥겨움을 담습니다. 맛깔스럽게 준비한 음식들과 큰솥 가득 끓인 국도 넉넉하게 손님을 맞는데요. 올봄부터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집들이이기도 합니다. 이 한옥이라는 건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완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준비가 되면서 이래요.
월곡 고택의 집들이는 일가 친지와 지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의 마음을 담는 그 옛날의 풍습을 되살린 것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운치 있는 음악회를 열어 월곡 고택의 풍류를 더합니다. 그 달 밝은 달에 고택에서 이 고즈넉하지만 그래도 신명나고 질팍한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참 고맙고요. 이렇게 작은 음악회가 관객하고 가까이에서 있어준다는 사실만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택 앞마당에서 천연 염색가인 아내와 함께 종국 씨가 천연 염색 작업에 바쁩니다. 고풍스러운 고택의 넉넉한 품에서 염색물을 입은 천들이 고운 빛깔을 꿈꾸며 말라갑니다. 우리 색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자연에서 이런 색을 천에 옮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염색천이 마르는 동안 종국 씨와 딸 연정 씨가 함께하는 연주가 오래된 고택 담장을 넘어 깊어진 가을 풍경 속으로 흘러갑니다. 부부가 꿈꾸는 아름다운 천연의 빛깔과 깊고 시원한 피리 소리가 오래도록 머무를 곳. 그곳이 바로 앞으로의 월곡 고택입니다. 종국 씨의 피리 소리가 도심 한복판으로 세상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기뻐도 넘치지 않고 슬퍼도 비통하지 않은 우리의 가락을 바람 한 자락처럼 선사하는 종국 씨. 그가 바라는 음악은 바로 우리가 찾아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시는 내내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차분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소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13명으로 조직된 119 특수구조대를 운영지원팀과 특수구조팀, 소방항공대 등 39명으로 구성된 119 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 119 구급대를 새로 만들어 화재는 119 안전센터, 구조는 119 구조대가 전담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소방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성 2차 산업단지 안에 달성 소방서 구지 119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7곡의 서부 소방서 강북 119 구조대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립니다.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시 대현동에 있는 본부 별관 2층에서 2013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발대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김치 39,200kg을 담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달받을 김치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경북 도내 사회복지시설 23곳과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천만 원 등 15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성덕대왕 신종 복제품을 만들고 노동동 옛 경주시장터에 설치해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타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은 훼손 우려로 타종이 중단된 채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고소득 품종인 어린 돌기 해삼 45만 마리를 영덕과 포항 등 연안 4개 시군 마을 어장 중 적조 피해가 큰 시군의 어촌계를 선정해서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올해 6월 중순 자연산 어미로부터 채란해 140일 정도 사육한 어린 해삼으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해삼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내년에 예산 50억 원을 들여 동해안 특화 품종인 해삼 전문 생산동, 먹이생물 배양동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절의 시계는 초겨울에
맞춰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서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보시면 3도, 봉화는 영하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목도리와 겨울 외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파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청도는 영하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화와 의성의 경우 영하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현재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3도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